인천시가 대체 매립지 장소와 소각장 건립 운영 계획 등을 11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대로 7곳까지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에 광역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온 계양 주민들은 해당 지역 외 쓰레기까지 소각하는 광역 소각장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노조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운영비, 임금 문제 등으로 20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김포시는 운영을 맡긴 서울교통공사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냉동식자재를 냉장실에 보관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학교에 급식을 납품해온 업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자원 순환 정책도 설명했는데요. 대체 매립지와 소각장 건립 계획은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더 이상은 내몰리지 않겠습니다. 2025년으로 설정해 놓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기에는 한치의 망설임과 물러섬이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두고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가 뒷짐만 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를 계획대로 종료하고 인천만의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자원순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인천 자체 매립지와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반영해 7곳을 운영할 계획이며 장소 등은 이때 공개할 예정입니다. 부평, 계양권역을 비롯한 남동, 미추홀, 중동구 등 나머지 지역들은 국비 지원 여건 조성과 소각장 운영에 따른 재정 절감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소규모의 권역별 소각장 설치를 준비하겠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이 과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렇게 인천시가 자원순환 정책을 발표하고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한번 광역 소각장 조성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계양 주민들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앞 광장 한편에 시민 한 명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광장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시민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계양구 주민들이 광역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 1인 시위하면서 제가 몇 달 동안 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덥고 추운 날씨와 비를 견뎌가며 1인 시위를 이어온 지도 벌써 8개월째. 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부천 대장 소각장이 인근에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광역 소각장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위를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장동 옆에 있는데 불구하고 또 대형 광역 소각장을 진다는 걸 갑자기 알게 됐어요. 우리는 뭐 별로 나이가 많으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되지만 아들이나 손자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서야 되지 않겠나. 지난해 11월 인천시는 LH에 계양 테크노밸리 내 소각장 설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계양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시는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각장 백지와 공약을 내세웠던 송영길 국회의원의 주민 설명회마저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또다시 갑작스럽게 소각장 설치 소식을 듣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모르게 밀실로 움직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인천시는 다음 달 중 소각장 관련 용역을 마무리한 뒤에 번역별 소각장 설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노조가 오는 20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지역사회에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하용 김포시장은 김포 골드라인 노사 측과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김포 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노사 간 공식적인 교섭이 있기 전까지 김포 도시철도 노조는 오는 20일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측은 불균형적인 인력 구조와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낮은 운영비와 임금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여러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이라는 강수를 준 걸로 보입니다. 노조는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에는 계약 당시 지원하기로 했던 인력을 충원하고 또 계약 이후 누락된 운영 비용도 보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섭의 장은 열려 있다면서도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무기한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는데요. 개통 이후 열악한 노동 환경이 이어지면서 100명에 가까운 인력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노조의 입장에 지역사회에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도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하영 김포시장은 SNS를 통해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는 20일 전까지 노사 양측과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에 사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도 이 노조가 개통 준비 과정에서 파업을 예고했을 때 김포시가 중재에 나섰던 일이 한번 있었죠. 노사정이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는 일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정 시장 역시 1년 전 이야기를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도시철도 개통 준비 당시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을 때에도 노사정 합의로 파업을 막았다는 이야기인데요. 파업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면 김포시 역시 공식적으로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노사가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게 먼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골마온 갈등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꿔달라는 이 노조의 요구는 안전과도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 역시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파업이 이뤄진다면 시민들도 불편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업을 강행할 경우 시민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노조가 넘어야 할 산이기는 합니다. 다만 파업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최소한 필수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법으로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행에는 차질이 없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부족한 인력 안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 안전이나 서비스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내부적으로 골문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동시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그 파업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전해주시죠.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상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냉동식자재를 냉장실에 보관한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학교에 급식을 납품해온 업체도 있었는데요. 적발된 불량식품은 20톤이 넘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떡 제조업체입니다. 냉동 창고로 들어가니 송편 상자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1, 2년 전에 만들어진 송편인데 유통기한을 15개월 넘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불량 송편은 1톤에 달합니다. 한 1년 한 4, 5일이 지나셨는데 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럼 한 박스가 아니고 박스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각해요. 이게 왜? 돈가스 제조업체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학교 급식 납품업체로 창고 안에는 돼지고기 등 유통기한이 최대 8개월 지난 육류 제품 1.8톤이 정상 제품과 뒤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보관됐던 거예요? 아니, 안 품으라고 해서.
또 다른 급식 납품업체입니다. 음료 제조업체인데 냉동 보관해야 하는 과일 농축액 5.3톤을 냉장실에 보관했습니다. 식자재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겁니다. 이게 냉장으로 보관했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되거든요. 아마 이건 우리 작업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작업 편리성 때문에 미리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한 드림이 됐든 뭐 네 드림이 됐든. 지난 9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추석 성수식품업체 등 총 360곳을 조사한 결과 44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모두 23톤으로 전부 폐기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물론 근본 수사에서 제외된 업체들에 대하여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사전 계도 홍보하고 법규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조세 관련 위법 행위자를 103명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방세 포탈이 24명, 체납 처분 면탈이 41명, 명의 대여 11명 등이며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한 적발 건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인천시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공모 사업인 한국형 국립바이오공정 연구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은 2025년까지 6년간 1,398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인데요. 인천시는 인천테크노파크, 연세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인천시는 2023년까지 센터 건물을 신축하고 다음 해인 2024년부터 연간 2,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계획인데요. 교육과정은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인력 양성센터가 본격 가동될 경우 인천 송도에 위치한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기업들에게 우수한 인재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포 지역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김포산업진흥원이 출범 100일 만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지난 7월 출범한 김포산업진흥원은 이달부터 중소기업 시험 분석 인증 지원 사업과 기업 이미지 구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기업들의 비대면 마케팅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실을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투입되면서 일반 행정 업무를 중단했던 김포 양촌보건지소가 일부 업무를 다시 시작합니다. 김포시 양촌읍 보건지소는 15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재개합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자나 37.5도 이상 열이 나는 환자는 발급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양촌보건지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내과나 한방진료 업무는 계속 중단할 방침입니다. 김포시의회가 현직 변호사를 법률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15일 김기문 변호사를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김기문 법률 고문은 2년의 임기 동안 법령 해석을 비롯해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계양구가 지역 내 농가의 소와 염소 등 모든 우제류를 대상으로 16일까지 정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접종은 축종별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4월과 10월에 6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일제 접종입니다.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고시에 따라 소나 염소 등 의무접종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는 예방접종 후 거래하는 가축에 대해 반드시 확인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부평구가 부평둘레길에 꽃나무를 심습니다. 부평구는 부평둘레길을 지역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식재 공사를 계획했는데요. 특히 이용객이 늘어나면 굴포 먹거리 타운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내 착공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